조직메이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또 오늘의 특징주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이 미 증시의 4거래일 연속 상승에 힘입어서 급반등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자, 제가 이제 후행 스팬의 흐름을 유심히 보자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 후행 스팬 앞으로는 이제 주가가 급락한 이후에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를 안내하는 지표에 대해서 일목균형표 후행 스팬을 주목하면서 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후행 스팬이 이전에 캔들을 뚫고 다 내려와서 이제 반등할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한 모습인데, 자, 미국 증시의 나스닥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4거래일 연속 상승을 하긴 했지만 간밤에는 지난 전일에는 기준선이라는 자리에 부딪히고 밀린 상황입니다. 기준선은 26거래일에 고점과 저점의 평균 자리인데, 자, 고점과 저점을 박스로 설정했을 때에 딱 중간까지 온 상황이죠. 기준선이라는 자리 중간 가격까지만 딱 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후행 스팬의 위치가 좀 꺾였습니다. 상승했다가 약간 꺾였는데, 이대로의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캔들과 부딪히는 자리가 나오겠죠. 거기서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죠. 자,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많이 못 올랐는데 다우지수와 S&P 500은 상당히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다우지수는 지금 이제 21선을 회복한 모습이고, S&P 500도 21선 부근까지 반등이 나온 거죠. 급반등이 나온 상황에서 좀 쉬어갈 수 있는 자리에 왔다라는 것. 다우지수 그리고 S&P 500 그다음에 나스닥 다 보면 좀 쉬어가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밤은 나스닥이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하락을 하고 다시금 상승으로 전개하는 이런 모양이 가장 좋을 텐데, 자, 우리 증시가 아쉽게도 미 증시가 급반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키높이만큼은 상승하지 못했고, 코스피를 보게 되면 전환선 자리까지만 갔다가 좀 밀린 모습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전환선 자리에서 부딪히고 밀렸죠. 전환선은 9거래일의 고점과 저점의 평균 자리입니다. 앞으로 이 후행 스팬이 어떠한 모양을 그려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이전에 안내를 드렸습니다만, 특히 코스피의 경우는 주봉에서 갭이 발생한 자리가 있죠. 두 개나 발생했습니다. 제가 푸시한 자리를 보시게 되면 주봉에서 갭이 발생했습니다. 갭은 어떤 의미냐면, 주봉에서 갭은 월요일날 갭상승에서 출발했다는 거죠. 월요일날 갭상승에서 출발했다는 것. 일봉에서 갭이 발생하면 한두 개 정도는 갭을 채우지 않고 가는 경우가 있지만, 주봉의 갭은 채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봉에서 갭을 발생시켰던 자리, 11월 달에 발생시켰던 자리가 2400포인트에 있다라는 것,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원달러 환율이 1210원일 때의 지수가 2400포인트였다는 것, 그리고 월봉에서의 60월선 자리가 다 2400포인트입니다. 20월선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죠. 20월선을 회복하지 못한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60월선까지 확인하는 그런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지수의 반등이 나와도 지수 반등의 한계치를 정해놓고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수 반등이 크게 2800, 2900포인트까지 나와주면은 가장 좋은 이상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쿠행 스팬이 캔들과 부딪히는 자리가 2800에서 2900선입니다. 거기서 다시 또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의 반등이 좀 크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후행 스팬이 완만하게 가서 캔들을 부딪히는 자리가 좀 낮게 되면 또 지수는 상승에 제한적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수가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주기를 희망하면서 대응을 좋겠다는 것입니다. 지수의 반등은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 1월 달에 낙폭이 심해서 반등 이후에 또 하락 가능성이 높은 것이 이평선의 기울기가 다 우하향했다는 것. 작년 12월 전까지만 해도 241선 기울기는 우상향하고 있었으나 1월달 들어서 기울기가 꺾였습니다. 하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하향하는 이 일봉의 기울기 이것을 조심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의 특징주 5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탑스, 네이처셀, 바이오니아, 이즈미디어, YGM 게임즈 순서로 보겠는데요. 인터셀은 올해 실적이 레벨업 본격화 기대감 등에 상승을 했고, 네이처셀은 코로나 바이러스성 폐렴 줄기세포 치료제 미국 임상시험기관 선정 소식에 급등을 했습니다. 바이오니아는 탈모 기능성 화장품 안전성 효능이 SCI급 국제 확술지 등재 소식에 강세를 보였는데요. 국내에서는 식약처에서 반려를 했습니다만 국제 학술지에 등재할 만큼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즈미디어는 북미 기업용 센서 시프트 OIS 검사 장비 공급량 증가 소식에 급등을 했고, YJ 게임즈는 관계사 워니멀스 메타버스 관련 종목 관련 회사인 워니멀스 국내 유리 그래픽 스튜디오 본보스를 흡수해 합병했다는 소식에 상승을 했는데 윗꼬리 달고 밀린 그런 흐름입니다. 자, 인탑스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탑스를 보시면 이 종목이 이제 진단키트 관련해서 주가가 급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고점을 경신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봉상에서는 이렇다 할 저항이 보이지 않죠. 주봉도 마찬가지고 월봉도 신고점을 경신하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가를 경신하는 이런 종목은 고점 3개의 꼭지점을 연결해서 매도 포인트를 잡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 2019년도의 고점, 그리고 2021년도의 고점, 그리고 올해 이제 고점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고점을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고점을 연결해 보면 아직 상승이 남았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2019년도부터의 고점을 연결한 상승 추세선에 아직 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상승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월봉도 마찬가지고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제가 안내드린 주봉과 월봉에서의 고점을 연결한 추세 연결선, 상승 추세 연결선의 고점에서 매도하는 전략, 이런 전략으로 임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네이처셀을 보겠습니다. 네이처셀의 급등이 나왔는데요. 네이처셀은 그동안 공매도 때문에 시달렸습니다. 공매도가 상당히 활개를 많이 쳤던 거죠. 지난달 월말에 보시게 되면 1월 말에 계속 공매도로 주가를 눌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은 좀 줄어들죠. 매매 비중에 적은 부분만 이제 공매도가 진행이 됐던 거고, 공매도에 이제 쇼커버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네이처셀은 여러 가지 재료가 있어요. 조인트 시스템에 식약처로부터의 그런 품목 허가, 품목 승인이 날 수 있는 시기가 곧 다가오고 있고, 또 줄기세포 폐렴 치료제에 대한 부분이 이제 부각되면서 오늘 급등이 나왔는데요. 단기적으로 보면 121선의 저항을 염두를 해야 될 것입니다. 최근 4개월 동안에 120선은 도달하지 않았었고, 10월 달에는 121선에서 급락이 나왔죠. 급락이 나온 상태에서 다시금 세우는 그런 흐름이죠. 121선 저항을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그 자리가 이제 19,500원 부근이니까요. 19,500원 부근. 내일 혹시라도 갭상승하면 또 매도 대응해야 될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주봉에서 보면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주봉에서는 이 박스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주가라는 것이 일방향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상승 후에 또 눌러주고 이렇게 상승하는 이런 모양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수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있다는 말씀을 계속 늘 드리기 때문에 네이처셀도 상승의 제한점을 두고 대응하는 게 좋습니다. 코스닥 150에 포함되어 있고 공매도 대상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사고 팔고, 그러니까 팔고 사고죠. 앞으로 상승했을 때 팔고 또 저점에서 공략해서 사고 하는 반복 형태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바이오니아인데요. 바이오니아가 오늘 장중에는 10%까지 상승을 했었죠. 지금 현재 자리한 데는 241선입니다. 241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고, 다음 상승은 61선과 121선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바이오니아가 이전에 보게 되면 급등의 형태를 보여주고, 탈모 화장품이 식약처에서 반려하면서 주가가 급락이 나왔던 것입니다.
자, 바이오니아는 재료가 많죠. 이뿐만 아니라 프로바이오틱스,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 또 진단 키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가 있습니다. 탈모 화장품만 기대할 것은 아니고 다른 재료에 의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241선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긍정적이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표시한 가격대 61선과 121선 이 사이에 들어오게 되면 매도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즈미디어입니다. 이즈미디어는 바닥권에서 급등이 나온 겁니다. 바닥권에서 만원을 깬 흐름에서 이제 오늘 상한가를 시연하고 내일 갭상승 하게 되면 이 범위 안에 들게 되겠죠. 일봉에서는 61선이 좀 높게 자리 잡고 있어요. 19,000원까지. 근데 주봉에서 보게 되면 주봉에서는 240주선 지지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240주선 지지하면서 이제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작년까지의 이제 영업이익이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좀 부담은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1,000억이고 매출액은 2, 300억 정도 영업 손실을 지속하고 있는 부분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월봉에서는 이제 20월선을 회복을 못했죠. 제가 월봉을 보여드리는 것은 일봉과 주봉에서는 저항대가 좀 멀어 보여요. 일봉에서는 21선을 넘어섰을 때 이제 61선을 바라볼 수 있고 주봉에서는 기준선 자리가 이제 17,000원대 자리 잡고 있는데 월봉에서 20월선이 있기 때문에 20월선의 저항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15,700원에 있는 20월선 자리 20월선의 저항이 제일 가까워요. 15,700원에 있는 20월선 저항 주봉에서는 기준선 저항 17,300원 일봉에서는 21선은 강한 저항이 아니니까 61선의 저항 18,600원 하나씩 알려드립니다. 월봉에서 보이는 저항 15,700원 주봉에서 보이는 기준선 저항 17,300원 일봉에서 보이는 61선 저항 18,600원 이렇게 차례차례 저항 마디값을 기억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1차 저항은 월봉에서 보는 20월선 15,700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YJM 게임즈 오늘 장중에는 8.9% 9%까지 상승을 했다가 윗꼬리 단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관계사 이제 워니멀스가 본보스를 인수 합병한다라는 소식에 강세를 보였죠. 자, YGM 게임즈는 워니멀스가 1분기에 내놓을 수 있는 게임이 한 4종류 정도가 됩니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 게임주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가는 아랫꼬리 달고 윗꼬리 단 이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내일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만 오늘 보여준 윗꼬리가 좀 부담이 될 수는 있겠다라는 상황입니다. 자, 윗꼬리 달렸던 곳을 박스의 고점으로 보고 아랫꼬리 달린 자리를 저점을 보고 박스권 대응이 좋겠다는 말씀드리죠. 하락을 할 때는 매수 대응, 박스권 상단에서 매도 대응 이렇게 하면서 박스권을 넘어서려는 움직임을 보인 다음에 W 형식으로의 그런 차트를 그려가는 모습이라면 긍정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121선을 지지하고 반등이 나왔죠. 121선 지지하고 반등이 나왔고 오늘은 61선 터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환선 자리에서 부딪힌 자리가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환선이 오늘 3,285원이었는데 고가 3,300원까지 갔다가 밀렸죠. 어떻게 보면 참 아쉽습니다. 61선을 터치하는 모습이 더 나았을 수 있는데 다음에는 좀 눌렀다가 갈 수 있는 그런 흐름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YGM 게임즈를 주봉에서 봤을 때는 기준선 지지가 확인이 되면 충분히 레벨업이 가능한 그런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자, 관계사 워니멀스의 행보가 중요한 상황이 됐어요. 메타버스 관련 게임을 내놓을 수 있는 1분기 3월까지의 그런 흐름을 보면서 대응할 수 있고 121선에서 지지를 받았다는 것은 좀 의미가 있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저항치는 61선과 21선이 만나는 자리 바로 두 개의 저항값이 있는 그 자리를 유념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단기 저항은 3,350원이 되겠습니다. 3,350원이 되겠고 윗꼬리 달 모습을 보여줬지만 이 3,000원대 초반 그리고 2,900원 2,950원부터 3,050원 사이에 들어온다 그러면 매수 대응해 볼 만한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단기 저항값은 아까 말씀드렸던 3,350원을 기억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이제 특징주에 대해서 다시 좀 안내를 드렸고요. 이외에 여러분이 보유한 종목에 대응이 필요한 종목이 있다면 종목명만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 종목에 대해서 대응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